알파레인의 잠 못 드는 밤에 웃음. 나 죽는 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 다 안다. 나 죽고 웃기만 해봐라. 나 가만 안 둔다. 황당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유언이라면 유언이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시던 아빠, 엄마, 그리고 큰아빠와 큰엄마,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는 그 이상한 유언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셨다. 사실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를 포함한 며느리 셋을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고 심하게 괴롭히셨다. 욕질은 기본이며 간혹 따귀를 때리거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도 서슴지 않으셨다. 게다가 아들들이 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시며 며느리를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늙고 못된 마귀 할망구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할머니가 빨리 죽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다. 엄마를 포함해서 큰엄마, 작은엄마, 즉 며느리들의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웃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도 잠시뿐이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나서였나? 한밤중에 작은아빠한테 작은엄마가 죽었다는 전화가 왔다. 우리 가족은 황급히 준비를 하고 작은아빠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의 영안실에서 본 작은엄마의 얼굴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다. 심하게 찢어진 채 웃고 있는 입과 겁에 질려 보이는 눈. 한참을 우시던 작은아빠는 우리 가족들에게 작은엄마가 미친 듯이 웃다가 죽었다고 설명했다. 순간 할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다음 날 작은엄마의 장례가 치러졌다. 작은엄마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하는데 갑자기 기괴한 일이 일어났다. 조문객들에게 줄 음식을 나르던 큰엄마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릇을 내던지고 폭소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큰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웃어댔다. 큰엄마는 배꼽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점점 심하게 웃으셨다. 그 모습은 가히 호러적이었다. 너무 심하게 웃는 큰엄마를 큰아빠와 여러 사람들이 억지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웃던 큰엄마는 작은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웃는 표정으로 죽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우리 가족은 작은엄마와 큰엄마의 죽은 이유가 모두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차를 타고 충남에 있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차 속에서 일이 터졌다. 바로 엄마가 웃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는 조수석에서 앉아서 벨트를 쥐어 뜯어가며 웃으셨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 더욱 빨리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셨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하게 도착할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심하게 웃으시는 엄마는 아빠의 팔을 잡아 흔들며 웃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차는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마주 달려오던 차와 부딪혔다. 눈을 뜨자 간호사가 보였다. 응? 일어나셨네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웃음이 났다. 참고 싶었지만 주체할 수가 없었다. 웃고 있는 내 두 눈에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으로 나를 미친 듯이 간지럽히는 할머니가 보였다.